히말라야의 동북쪽, 해발 4,200m. 눈과 바람이 지배하는 그곳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마을 타체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마치 점 하나처럼 보이는 곳. 전화도, 인터넷도 닿지 않는 고요한 공간.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수백 년을 버텨온 지혜와 거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건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1년의 반은 눈 속에 갇히고 농사 대신 가축을 따라 이동하며 생계를 잇는 삶. 무엇 하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처다부제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가족 형태입니다. 어느 날 이 외딴 마을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그녀의 이름은 카말라. 19살의 나이에 5 형제의 아내가 되기 위해 낯선 산골로 들어온 그녀는 이곳한 마을의 평범하지 않은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결혼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 그리고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카말라가 태어난 초원 마을에서는 겨울마다 소를 잃고 봄이 되어도 다시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던 이모는 결국 한겨울에 굶주림으로 아이 1명을 잃기도 했죠. 그런 현실 속에서 따뜻한 집 하나만으로도 삶의 가치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같으면 못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조건이 달라지면 선택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도, 결혼도, 가족도 모두 그 환경 안에서 이해되어야 진짜로 보이는 법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런 결혼 방식을 유지해왔을까요? 단지 가난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이 낯선 제도의 배경과 그 안에 담긴 생존의 논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타체 마을의 겨울은 길고 잔인합니다. 한 번 눈이 내리면 몇 달 동안 길이 끊기고 외부와의 교류도 멈추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땅을 나누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한 가문이 아들 넷을 낳고 각각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차리면 토지는 넷으로 나뉘고 가축도 나뉘고 결국 누구도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형제끼리 한 명의 아내를 두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토지 분할을 막고 노동력을 집중하며 자식도 함께 키우는 매우 실용적인 가족 전략이었습니다. 한때 이웃마을 팅리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시도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각자 결혼하면서 땅을 나눠 가진 후 가축이 줄고 수확량도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오자 둘째 집안은 식량이 바닥났고 결국 첫째 집에 의존하게 되었죠. 이 경험은 다시 마을 전체의 교훈이 되어 형제 간 결혼 제도를 유지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낯설다고 느끼는 제도가 그 지역 사람들에겐 가장 지혜롭고 생존에 적합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용적인 구조 속에서 한 여성은 어떤 마음으로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까요? 5명의 남편을 맞이한 카말라는 단순히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카말라의 시선에서 그 결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5명의 남자와 살아가는 삶이란 보통의 사랑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말라의 삶은 보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초원의 가난한 유목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겨울마다 소를 잃었고 봄이 와도 회복은 더뎠습니다. 어머니는 병에 걸렸지만 약도, 치료도 받을 수 없었죠. 17살의 카말라는 이미 생존의 냉혹함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토겐 가문은 달랐습니다. 가축이 많았고 집도 따뜻했고 형제들 사이에는 신뢰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5명의 남편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녀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는 것보다 5명이 함께 지탱하는 삶이 더 안정적이라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네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들을 돌보며 한 가문을 움직이는 여성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혼 전 카말라는 이모 집에서 잠시 지냈습니다. 이모는 홀로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하루 세끼를 걱정했고 밤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카말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지 않을 거야. 나를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사람은 사랑보다 안정, 소속감, 책임감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방식일 뿐. 그렇다면 그렇게 5 남편과 한 집에서 시작된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카말라를 둘러싼 5명의 남편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들의 성격, 역할, 사랑 방식은 모두 달랐습니다. 카말라가 만난 5 남편은 서로가 형제이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조용했고, 한 명은 장난스러웠고, 또 한 명은 어른처럼 깊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소년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죠. 첫째 텐드룹은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말수가 적지만 무게 있는 사람이었죠. 언제나 가족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용히 희생하며 모두의 기둥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둘째 렌지는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카말라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였고 그녀가 눈을 피할 때조차 손끝으로 그녀의 감정을 읽어내곤 했죠. 셋째 소남은 밝고 유쾌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고 카말라가 힘들어할 때마다 장난처럼 다가와 웃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롭상은 말수가 적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열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카말라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죠. 막내 체링은 아직 소년 같은 순수함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녀에게 엄마 같기도 하고 여동생 같기도 했던 작고 여린 존재. 하지만 그의 존재는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겨울밤,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소남은 촛불을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럴 땐 별빛으로 사랑을 나눠야지. 카말라는 웃었고 그날 밤은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사랑이란 모두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랑은 조용히 지켜주는 것이고 어떤 사랑은 웃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어떤 사랑은 손끝으로 감정을 닦아주는 것이죠. 카말라는 그 모두를 품어냈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5 남자와의 하루하루가 쌓여가던 어느 날 카말라는 이 가문만의 독특한 부부 생활의 규칙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5 남편과의 밤을 조율하는 별표 신발의 법칙 별표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토겐 가문에는 외부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발의 법칙. 누가 그날 밤 카말라와 함께 침실을 사용할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하고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신발을 침실 문 앞에 놓으면 그날 밤은 그 형제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는 의미였죠. 다른 형제들은 그 신호를 존중하며 침실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 없는 약속이자 서로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 신발의 룰은 외부에서 보면 기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티베트 고원 특유의 질서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되 서로의 공간을 지키는 지혜였던 것이죠. 하지만 카말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규칙 너머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발 한 짝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날들이 있었고 감정은 룰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형제들과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에 따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때로는 둘째 렌진의 손을 먼저 잡고 싶었고
어느 날은 조용한 롭상의 눈빛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점점 더 유연하고 조율된 방향으로 흘러갔죠. 어느 날 밤, 신발은 텐드롭의 것이었지만 카말라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롭상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그 밤 아무도 모르게 롭상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별빛 아래서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만 나누었죠. 관계에는 규칙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배려와 신호, 그리고 때때로 침묵 속의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때때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민감하기도 합니다. 카말라의 이런 유연한 접근은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질투를 불러오기 시작했죠. 다음 이야기에선 다섯 남편 사이의 감정의 균형과 그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신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사랑이 평등하길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나누기로 약속한 이들도 때로는 혼자만 갖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죠. 카말라와 함께하는 밤이 유독 많아졌던 이는 첫째 텐드룹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끄는 리더였고 형제들도 그의 존재를 존중했기에 아무 말 없이 그런 흐름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둘째 렌진의 마음속엔 조용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침실 앞에 놓인 텐드롭의 신발이 하루 이틀, 사흘까지 이어지자 렌진은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렌진은 처음으로 신발을 꺼내 놓고도 다시 조용히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날 그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다시 그녀의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그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앉은 렌진은 텐드룹에게 묘하게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정말 가문도 여자의 마음도 다 가지는 사람이네. 그 말에 식탁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막내 채링조차 숟가락을 내려놓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죠. 카말라는 그 침묵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감정을 다시 조율할 시간이라는 것을. 다음 날 카말라는 일부러 렌진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서툰 손길로 가위를 들고 있는 렌진을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나는 당신의 손이 더 따뜻하단 걸 아직 기억해요. 그 말 한마디에 렌진의 어깨가 풀어졌습니다. 사랑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균형과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사랑할 때 사랑은 고요한 기술이 되어야 하죠. 이처럼 다섯 남편과의 감정의 저울을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던 카말라.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마침내 생명을 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벌어진 아름답고도 깊은 장면을 전해드릴게요.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겨울. 카말라는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새처럼 여린 울음소리. 그리고 그 순간 토겐 가문에는 새로운 숨결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어느 형제의 피를 이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텐드룩도, 렌진도, 소남도, 롭상도, 채링도 모두가 그 아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정의는 혈연이 아닌 사랑과 책임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는 5명이었고 아이도 그 5명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첫째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둘째는 옷을 수선했고 셋째는 노래를 불러주었고 넷째는 어깨에 태우고 들판을 뛰었고 막내는 자기 음식을 몰래 나눠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명의 피를 이었을지 몰라도 5명의 사랑을 먹고 자란 존재였죠. 아이가 돌이 되던 날 5 형제는 작은 돌탑을 함께 쌓았습니다. 그 돌 위에 각각 소원을 적은 나무 조각을 얹었죠. 소남은 적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처럼 담든 우리 모두의 아이이길. 가족이란 반드시 누구의 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살핌과 헌신, 함께한 시간, 눈빛과 손길로도 충분히 가족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혈연이 아니라도 진짜 부모, 진짜 자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카말라는 아이들을 하나둘 더 낳게 되었고, 토겐 가문은 점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동체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도 카말라는 늘 한중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그녀가 5남자와 5아이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위대한 여성의 리더십을 들려드릴게요. 카말라는 5남자의 아내였고 5아이의 어머니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조용한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지도 명령을 하지도 않았지만 집안의 모든 흐름은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물을 깃고 낮에는 아이들의 옷을 꿰매고 밤이면 남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 먼저 기류를 읽어내고 말보다 행동으로 균형을 맞춰갔습니다. 어느 날 롭상이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아무 말도 없었죠. 카말라는 말없이 그를 따라 나가 그의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 한마디에 롭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아이들과 웃으며 놀았습니다. 이처럼 카말라의 리더십은 앞에서는 힘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형제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아이들의 공부를 챙기고 심지어 장터에 나가 옷감을 팔아 집안 살림에도 보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겨인이 아닌 한 가문의 중심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리더십은 꼭 큰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리더는 때때로 가장 조용한 자리에 서서 모두를 살피고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내부의 평화만으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어느 날 바깥 세상이 타체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부의 개입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전통의 균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타체 마을은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장터에 낯선 상인들이 오가고 정부 관리들이 문서를 들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토겐 가문의 모습은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한 여인과 5명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 누가 아버지인지 모호한 구조. 그들은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판단과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형제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조용한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내 체링은 친구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5명이야 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고 카말라는 장터에 나갈 때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렌지는 외지 친구에게 자기 결혼 이야기를 숨겼고 소남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엔 이방인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카말라는 가족 안에서 더 큰 결속과 신뢰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손을 잡았고 침묵 속에서 내 사람들을 더 단단히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처음 들어온 젊은 군 관리가 카말라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압니까? 카말라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5이고 사랑도 5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자기 방식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침묵이 모든 걸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파도가 마을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가족의 운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타체 마을에 전혀 다른 온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보라도 산바람도 아닌 제도라는 이름의 변화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전통의 다부제 결혼을
시대착오적이고 미개한 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족 구조를 표준화하고 토지와 가축을 행정적으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죠. 정부 관계자들은 토겐 가문에도 찾아와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표에 남편은 한 명만 적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5명 중 단 한 사람만 합법적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고, 나머지 4사람은 서류상 존재조차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갈등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남편으로 남을지, 누가 바깥 사람으로 사라질지. 가족을 위한 선택이 이제 가족을 찢는 위협이 된 것이죠. 카말라는 무너지는 제도 앞에서 오히려 더 조용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밥을 지었고 아이들을 품었고 형제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잡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무소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날, 관리는 카말라에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카말라는 종이에 남편, 토겐 가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사람입니다. 라고 덧붙였죠. 법과 제도는 필요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삶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가족은 종이 한 장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지켜낸 관계와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변화는 가족의 형태만 바꿔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하나둘씩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이 맞이한 이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삶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상실과 고요한 이별의 순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고요하게 흐르지만 그 속에는 어느새 작별의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토겐 가문에도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막내 체링이었습니다. 늘 웃으며 집안의 막내 역할을 했던 그가 지병으로 서서히 말라가듯 사라졌습니다. 카말라는 그의 마지막 밤, 조용히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넌 나에게 아들이기도 했고 남편이기도 했단다. 체링이 떠난 후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들은 하나둘씩 삶의 끝자락에 다가갔습니다. 롭상은 사냥에서 다친 무릎이 낫지 않아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하게 되었고, 소남은 기력이 약해졌지만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건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렌즈는 한겨울에 열병을 앓다 조용히 눈을 감았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텐드룹은 손자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던 중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카말라는 그 모든 작별을 지켜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마지막 인사를 가슴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소남의 마지막 날, 그는 카말라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5 남자를 하나로 묶은 사람이야. 우리 모두의 심장이었어. 그날 밤, 카말라는 처음으로 5명의 신발을 문 앞에 나란히 놓고 그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함께 웃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함께 떠나보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진짜 가족이란 이별 앞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5 남편 모두가 떠난 후 마침내 카말라의 마지막 숨결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어떤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났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과 남겨진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릴게요. 카말라가 세상을 떠난 날, 하늘엔 한 줄기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병 없이 어느 아침처럼 평범한 날, 자신이 직접 짠 이불을 덮고 5 남편들과 찍은 오래된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슬픔조차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손자들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맡에 앉았고 딸들은 그녀가 생전에 입었던 털옷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내가 아니라 한 시대를 지킨 여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카말라가 남긴 마지막 말은 막내 손녀에게 전한 한마디였습니다.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 사랑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야. 그녀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은 매년 그녀의 생일에 모여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위대한 삶은 큰 소리나 업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무는 삶입니다. 카말라는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고요하게, 그러나 강하게. 그녀가 떠난 후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결혼, 이런 가족은 과연 옳았을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통과 제도, 사랑과 억압 사이에서 이 특별한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카말라와 토겐 가문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여자가 5 남편과 함께 살다니 그건 너무 이상하고 불편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지금 그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5 사람을 사랑했고 그들은 어떻게 한 사람을 존중했을까? 티베트 고원의 일처다부제는 단순히 결혼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지혜,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억압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강한 여성의 리더십, 다양한 사랑의 방식,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상가족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 딱 정해진 틀. 그러나 카말라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가족이란 꼭 그래야만 하나요? 어떤 가족은 5 아버지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랑은 한 사람에게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존중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면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진짜 가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지상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도 깊은 지혜와 생존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판단보다 먼저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피로 맺어졌나요? 마음으로 연결되었나요?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카말라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가족은 정상이라는 이름 아래 분류되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짜 가족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누구는 부모가 2이고 누구는 부모가 5이고 누구는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족도, 관계도 전부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카말라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야. 카말라의 손녀는 1명의 엄마, 5명의 외할아버지에게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죠. 내 가족은 숫자로 말할 수 없어. 그냥 사랑이 많은 집이야. 사랑의 모양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존중, 책임, 돌봄이 있다면 그건 모두 진짜 가족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형태의 사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배우고, 존중하고, 때론 감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꼭 정해진 틀에 있어야만 진짜 가족일까요?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랑의 형태가 있지는 않나요?